수학 익힘책 19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3.2 빼기 2. 쉽지만은 요거 세로 세모로 한번 고쳐서 써볼까요? 3.2 빼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자리를 잘 맞춰서 써야 되겠죠. 2가 의미하는 것은 0.2인데 아무것도 빼주는 게 없죠. 그래서 2 그대로 쓰고 3에서 2를 빼면은 1이 되죠. 소수점을 그대로 여기다 찍어주면은 1.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4 곱하기 2. 4 곱하기 2는 4, 2, 8. 3이 6이죠. 그래서 68이 아니고 6.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 곱하기 7. 2, 7에 14. 1 올려주고 5, 7에 35. 인데 여기 아까 1 올려준 게 있으니까 5에다가 1을 더해서 6. 그래서 364인데 소수점을 여기 5.2에 맞게 찍어주면은 36.4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소수를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2.156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그 아랫자리 소수 첫째 자리가 반올림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소수 첫째 자리가 1이네요. 그러면은 반올림 버려야 되겠죠. 이거는 반올림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대로 2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2.156을 반올림하여 이번에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래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까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겠죠. 둘째 자리가 5네요. 그러면은 올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1이 아니고 2.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212 나누기 2. 212를 절반으로 나누면은 106이 되죠. 그 다음 212보다 10배 적은 21.2 나누기 2를 한다. 그러면은 이 106을 또 10분의 1배 하면은 계산할 필요 없이 몫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6을 10분의 1배 하면은 10.6. 그 다음 212를 100분의 1배해서 2.12가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계산할 필요 없이 106을 100분의 1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6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세요. 우리 아까 1단원에서 배운 거죠.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6 나누기 2. 6 나누기 2는 3이 됩니다. 그죠? 다음 우리 1학기 때 배운 거죠. 소수 나누기 자연수 그대로 해주고 이 나눠지는 수의 소수점을 따라서 몫의 소수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자, 2 안에는 3이 한 번도 못 들어가죠. 그 다음 22 안에는 3이 7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7에 21. 그래서 22에서 21 빼주면은 1이 남고 한 자리 내려주면은 2가 내려오죠. 12 안에는 3이 4번 들어갈 수 있죠. 3, 4, 12. 나눠 떨어지네요. 그래서 소수점은 이 나누어지는 수에 따라서 소수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의 자리가 비어있으면 안 되니까 1의 자리에는 0을 써서 0.74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4.6 나누기 4.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4 안에는 4가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4, 1은 4. 4에서 4 빼주면은 남는 거 없고, 그 다음 6을 내려줍니다. 6 안에는 4가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역시 또 4, 1은 4. 2가 남죠. 어떻게 하나요? 네, 한 자리 더 내려주면 되겠죠. 근데 위에 아무런 숫자가 없으니까 그냥 0을 써주면 됩니다. 그죠? 20 안에는 4가 5번 들어갈 수 있죠. 4, 5, 20. 나머지 없음. 그러면 이제 소수점을 나눠지는 수의 소수점을 보고 몫의 소수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1.15가 되죠.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이제 2단원 소수의 나눗셈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 우리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기 전에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개념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사탕이 1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탕을 10개씩 나눠준다면은 몇 사람이서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탕이 100개 있는데 10개씩 나눠준다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쉽죠? 100 나누기 10 하면은 몫이 얼마가 되나요? 10이 되죠. 그래서 사탕은 10명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사탕이 100개가 아니고 10개밖에 없다면은 사탕이 10개밖에 없는데 10개씩 나눠준다면은 몇 명이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계산해 보면은 10 나누기 10은 1명 되겠죠. 그래서 사탕이 10개밖에 없는데 10개씩 나눠주려고 한다. 그러면은 10명이 아니라 1명밖에 못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10개가 아니라 사탕이 1개밖에 없는데 10개씩 나눠주려고 한다. 불가능하겠죠, 그죠? 어떻게 1개밖에 없는데 10개씩 나눠줍니까? 근데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우리 1학기 때 소수의 나눗셈 배웠으니까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네, 10분의 1 혹은 0.1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0.1명한테 나눠줄 수 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죠, 그죠? 사람이 0.1명,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이 나누어지는 수, 우리 나눗셈을 할 때 앞에 있는 숫자를 나누어지는 수. 왜냐면 100개가 10묶음씩 나눠주니까, 그죠? 이건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수를 나누는 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앞으로 나누어지는 수 혹은 나누는 수라고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나눗셈에서 앞에 있는 숫자가 나누어지는 수고 뒤에 있는 숫자가 나누는 수라는 거 명심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나누는 수는 지금 그대로 10인데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씩 줄어들죠. 100에서 10이 되고 10에서 1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몫도 10분의 1배씩 10명이 되었다가 1명이 되었다가 0.1명이 되었다가.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될 때마다 몫도 10분의 1배씩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사탕 개수가 적어지더라도 사탕 개수가 100개에서 10개가 되더라도 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에서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식으로 한번 잘 보면은 한번 보세요. 사탕이 100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가지는 사람 수는 선생님이 다 10으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몇 개씩 나눠 가지면 될까요? 사탕 10개를 몇 개씩 나누어 가지면은 10명에서 나눠 먹을 수 있을까? 네. 정답은 1이 되겠죠. 1. 그죠?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이 되었지만은 몫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누는 수를 1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그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밑에 것도 한번 봅시다. 이건 사탕 10개도 아닙니다. 1개입니다. 사탕 1개를 어떻게 나누어 가지면 도대체 10명이서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아까 사탕 100개는 쉬웠죠? 100개는 10개씩 나눠 가지면 10명이 똑같이 나눠 갈 수 있는데, 아니 도대체 사탕 1개를 어떻게 나눠 가지면은 10명이서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봤나요? 네.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될까요? 네. 0.1이 되겠죠. 사탕 1개를 한 사람당 0.1개씩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가지면은 그래도 적게나마 10명에서 똑같이 나눠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 지금 설명했는 말들 이해가 잘 되나요? 요게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소수의 나눗셈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소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수학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학 2단원 소수의 나눗셈 소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교과서 30에서 33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30에서 33쪽입니다. 교과서에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1. 꽃 모양 한 개를 만드는데 철사 0.4m가 필요합니다. 철사 1.2m로 꽃 모양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꽃 모양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는 무엇일까요? 식을 교과서에 써보세요. (1.2) 나누기 (0.4)입니다.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세요. 0.4는 1의 절반 정도이므로 2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0.4를 3배하면 1.2가 되기 때문에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림해보는 활동은 결과에 맞고 틀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 추론의 과정이 옳은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자신의 어림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에 0.4씩 선을 그어보세요. 교과서 그림에 선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꽃 모양을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답을 써보세요. 세 개입니다. 이렇게 1.1을 0.4로 나누면 3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종이 꽃가루를 만들기 위해 종이띠를 0.5cm씩 자르려고 합니다. 종이띠 12.5cm로 종이 꽃가루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종이 꽃가루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12.5) 나누기 (0.5)입니다.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세요. 저는 12.5에서 0.5를 여러 번 빼보았습니다. 총 25번을 빼어 0이 되므로 25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슬기가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빈 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어요. 12.5cm는 1cm는 10mm이므로 12.5cm는 얼마일까요? (125mm) 0.5cm는 5mm예요. 종이띠 12.5cm를 0.5cm씩 자르는 것은 종이띠 (125mm를) 5mm씩 자르는 것과 같아요.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12.5) 나누기 0.5는 125 나누기 5입니다. 125 나누기 5는 25입니다. 그래서 12.5 나누기 0.5는 25입니다.
종이 꽃가루를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25개입니다. 슬기가 계산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어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하면 몫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소수한 자리수의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하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리본 고리를 만들기 위해 리본을 0.05m씩 자르려고 합니다. 리본 1.25m로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1.25) 나누기 (0.05)입니다.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말해보세요. 0.05를 2배 하면 0.1이고 1.25는 0.1의 약 12배이므로 12의 2배인 24 정도일 것 같습니다. 지혜가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빈 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어요. 1.25m는 1m는 100cm이므로 1.25m는 몇 cm일까요? 빈 칸에 써보세요. (125cm) 0.05m는 5cm예요. 리본 1.25m를 0.05m씩 자르는 것은 리본 125cm를 5cm씩 자르는 것과 같아요.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1.25) 나누기 0.05는 125 나누기 5와 같습니다. 125 나누기 5는 25입니다. 그래서 1.25 나누기 0.05는 25입니다. 고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25개입니다. 지혜가 계산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어 계산하면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하면 몫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수 두 자릿수의 나눗셈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을 곱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4. 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 나누기 0.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빈 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선생님과 같이 살펴볼까요? 12.5 나누기 0.5에서 나누어지는 수 12.5를 10배 하면 125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인 0.5를 10배 하면 5입니다. 125 나누기 5를 계산하면 25입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똑같이 10배 하였으므로 12.5 나누기 0.5의 몫은 125 나누기 5의 몫과 같습니다. 그래서 몫은 25입니다.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같은 수를 곱해도 몫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른쪽 문제의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볼까요?
1.25를 100배하면 125입니다. 0.05를 100배하면 5입니다. 125 나누기 5는 25입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똑같이 100배였으므로 1.25 나누기 0.05의 몫은 125 나누기 5의 몫인 25와 같습니다. 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 나누기 0.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 또는 100배 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합니다. 소수 나누기 소수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 또는 100배를 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거나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어 계산한 것을 떠올려 보세요. 5.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봅시다. 교과서의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볼까요? 아직 다 풀지 못했다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32.4 나누기 0.6은 소수 한 자리수의 나눗셈이므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10배를 합니다. 그래서 324 나누기 6으로 계산합니다. 324 나누기 6은 54입니다. 그래서 32.4 나누기 0.6의 몫은 54입니다. 0.96 나누기 0.21은 소수 두 자릿수의 나눗셈이므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100배를 합니다. 그래서 96 나누기 12로 계산합니다. 96 나누기 12는 8입니다. 그래서 0.96 나누기 0.12의 몫은 8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 또는 100배를 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하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수학 배운 공책 18쪽, 19쪽, 20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종이 D2.4m를 0.8m씩 자르려고 합니다. 그림에 0.8씩 선을 그어보고 잘랐을 때 몇 조각이 되는지 구해보세요. 0.8씩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칸이 의미하는 게 0.1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가 0.8이 되겠죠. 0.8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가 0.8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이 0.8 세 조각이 되네요. 그래서 총 세 조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는 43.2 나누기 0.9를 432 나누기 9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한번 빈칸에 숫자를 써보면은 43.2cm는 432mm와 같죠. 왜냐면은 1cm가 10mm이기 때문에. 그래서 0.9cm는 9mm. 그래서 43.2cm를 0.9cm씩 나누는 것은 432mm를 9mm씩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43.2 나누기 0.9는 432 나누기 9한 것과 같다. 그래서 432 나누기 9가 48이기 때문에 43.2 나누기 0.9도 계산할 필요 없이 48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5.04 나누기 0.07을 504 나누기 7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4m는 1m는 100cm죠. 그래서 5.04m는 504cm, 0.07m는 7cm. 그래서 5.04m를 0.07m씩 나누는 것은
4cm를 7cm씩 나누는 것과 같죠. 그래서 5.04 나누기 0.07은 504 나누기 7과 같고 504 나누기 7은 72가 됩니다. 그래서 5.04 나누기 0.07도 계산할 필요 없이 72가 되는 거죠. 다음 4번 문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세요. 19.2 나누기 0.4를 몇 배 주면은 둘 다 자연수가 될까요? 네, 10배씩 해주면은 둘 다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19.2 나누기 10배 하면은 192가 되고 0.4를 10배 하면은 4가 됩니다. 그래서 192 나누기 4는 48이기 때문에 19.2 나누기 0.4 계산할 필요 없이 48이 되는 거죠. 5번 문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둘 다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100배를 해줘야 되겠죠. 100배. 그래서 0.84를 100배 해주면은 84가 되고 0.03을 100배 해주면은 3이 됩니다. 그래서 84 나누기 3은 28이기 때문에 0.84 나누기 0.03도 28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365 나누기 5 하면은 73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거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둘 다 10분의 1씩 했네요. 그래서 목도 똑같이 74.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똑같이 100분의 1씩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도 똑같이 73. 오른쪽 98 나누기 7은 14가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10분의 1씩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몫이 똑같이 14. 제일 밑에 것도 똑같이 100분의 1씩 해줬기 때문에 목도 14. 이렇게 변화가 몇 개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15.4 나누기 0.2와 몫이 같은 나눗셈식을 모두 찾아보세요. 여기다가 10을 곱한 거, 100을 곱한 거. 예를 들어서 15.4 나누기 0.2에다가 둘 다 10을 곱하면은 154 나누기 2와 같죠. 100을 곱하면은 1540 나누기 20. 이것도 같고. 혹은 10분의 1을 하면은 1.54 나누기 0.02. 요런 것들이 바로 15.4 나누기 0.2와 몫이 같은 나눗셈식이죠. 그래서 무엇이 있나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154 나누기 2 그리고 1.54 나누기 0.02도 있네요. 그래서 2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조건을 만족하는 나눗셈식을 찾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492 나누기 4를 이용하여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분의 1을 하든 100분의 1을 하든 둘 중에 하나겠네요. 우리 10분의 1, 100분의 1까지 배웠으니까. 그죠?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각각 100배 한씩이 492 나누기 4랍니다. 각각 100배 한씩. 그러면은 반대로 100분의 1배 하면 되겠죠. 492와 4를 100분의 1배 한씩. 그러면은 492를 100분의 1배 하면은 4.92가 되고 나누기 4를 100분의 1배 하면은 0.0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4.92 나누기 0.04가 되고 몫은 492 나누기 4와 똑같죠. 그래서 492 나누기 4 하면은 123이기 때문에 이 식도 역시 몫은 123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철사 1.61m를 0.07m씩 자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쉽죠? 1.61 나누기 0.07 하면 되겠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다가 각각 10을 곱하면 안 되겠죠. 100을 곱해주면은 161 나누기 7이 됩니다. 그럼 161 나누기 7 하면은 23이 되기 때문에 절사는 23도막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수의 나눗셈 한번 해봤는데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 1학기 때처럼 여러분들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얘기해 줬듯이 사탕 100개를 사탕 10개씩 나눠준다. 그러면은
10명의 친구가 나눠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사탕이 10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사탕을 1개씩 나눠주면은 똑같이 몫은 10이 되죠. 맞아요. 똑같이 10명이서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나누어지는 수도 10분의 1배가 되었지만은 나누는 수도 1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몫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해서 사탕이 하나 있더라도 0.1개씩 나눠 가지면은 이 역시 10명이서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 왜냐면은 나누어지는 수도 10분의 1배가 되었지만은 나누는 수도 10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1 나누기 0.1을 한다 그러면은 계산이 어려우면은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각각 반대로 10배씩 곱하면은 10 나누기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고쳐서 계산을 해도 몫은 똑같다는 거. 이거만 알아보면 이제 소수의 나눗셈은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알고 한번 우리 수학 익힘책 20쪽, 21쪽을 통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숙제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소수의 나눗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